4.13 총선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정치권의 민낯이 많이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유승민 의원의 공천 문제는 결국 유 의원의 탈당으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후보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민심은 과연 어떨까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4.13 총선 전국을 비롯해서 KBS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의 공천 후폭풍, 이 탈당 후폭풍이 좀 거센데요.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젯밤 유승민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끄럽고 시대착오적인 정치 보복입니다. 정의가 짓밟힌 데 대해 저는 분노합니다. 이어 이재호, 주호영, 류성걸 등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역시 잇따라 탈당을 선언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항구 공관위원장은 작심한 듯 탈당한 유승민 의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입당은 이제 꽃신을 신고 꽃길만을 걸어왔습니다. 그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당을 모욕하고 침을 뱉으며 자기 정치를 위해 떠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승민 의원 지역구인 대구 동구 을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을 단수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김무성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가 의결을 보류했던 5개 지역구에 대해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결이 보류된 5곳에 대해서는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결국 유승민 의원이 어젯밤 이제 탈당을 했는데 이 원내대표를 물러날 때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 1조 1항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오늘 이제 어젯밤에는 이제 헌법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뭐 여러 해석을 좀 낳기도 했는데 결국은 뭐 권력층을 겨냥한 발언이겠죠. 그렇습니다. 뭐 본인의 탈당 명분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헌법 구절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유승민 의원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국민이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하게 학습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정치적 승부를 걸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시점상 유승민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외통수에 가까운 카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불출마 거론이 있었는데 시점을 놓쳤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격상 저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을까. 따라서 지금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요. 네. 새누리당의 공천의 경우에는 결국 유승민으로 시작해서 유승민으로 마무리되는 거고, 추후에 말씀하시겠지만 5곳 보류된 곳 중에 하나도 역시 유승민 지역구거든요. 따라서 대구 선거 결과가 이번 총선에 상당한 아이콘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항구 위원장은 이제 유승민 의원 탈당하고 이제 지역구에 이재만 전 청장을 단수 추천을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김무성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공천 보류하겠다. 그러니까 추인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좀 반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공관위와 김무성 대표는 계속 충돌을 해왔고요.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지금 아마 5군데의 후보들이 사실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잘못하면 이분들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되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처럼 어제 탈당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당적 변경이 불가능한 시기에 현재 들어가 버렸거든요. 또 오늘 5시 현재로 최고위를 소집하는 요구를 받았는데 김무성 대표는 부산으로 가버렸다고 하고 따라서 내일까지인데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명분과 실익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전략적 측면에서 봐서도 새누리당이 뭐 고민해볼 가치가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5군데 지역이고 주호영 의원까지 하면 6군데 지역이 되는데 6군데 중에 4개가 대구입니다. 네. 서울의 강남 한 곳이고요. 은평, 을 지역인데 그러면 6개 중에 5개 정도는 앞으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당선되더라도 결국은 새누리당류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새누리당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나마 좀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내놓은 마지막 카드인데 과연 이제 어떤 결말을 짓게 될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야권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김정인 대표 거취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이제 경제를 심판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나섰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선거를 유도할 계획이신가 봐요. 그렇죠. 정권 심판론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고 대한야당, 수권야당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의 위치를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선거전을 시작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컨셉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이것이 이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이고 대안으로서의 자신들을 강조하는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맞서서 이제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경제 발목 심판론 이런 것도 이제 들고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4.13 총선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되면서 선거구별 대진표가 이제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딱 20일 남았는데 KBS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먼저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죠. 서울 종로구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5.8%로 정세균 의원 28.5%를 17%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찬의 범위였는데 야권 후보가 나서면서 격차가 커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2.5%, 더불어민주당 16.1%였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가 정세균 후보를 좀 크게 앞서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번 조사하고 아주 큰 또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오차 범위 내였던 것이 어려운 예선을 통과한 뭐랄까요, 좀 결집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박진 후보를 꺾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그 야당 분열 효과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데 그 개인 경쟁력으로 좀 버텨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보면 오세훈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이 조사만 갖고 보면 이제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연령대별 투표율을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안정권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이제 새누리당 내 당내 권력 지형에서 상당한 입지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다음 지역구 살펴보죠. 서울 노원병 지역구입니다.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준석 전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민주 황창하 전 국회 도서관장이 13.9%를 나타냈는데 야권표를 합치면 48.8%에 달해 이려 다야 구도 때문에 야권표가 분산된 양상입니다. 그러나 당선 가능성을 묻자 안철수 41%대 이준석 31.7%로 안철수 대표가 10%포인트 가까이 앞섰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면 박빙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박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일려 다야 구도의 영향이 아마 가장 결정적일 거고 또 최근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결국 이제 안철수당이라는 인식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공천 과정에서 내용을 상당히 심하게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새 정치냐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따라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안철수 개인의 지지도를 좀 정체시키거나 또는 약화시키는데 좀 기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계속 끝까지 어느 일방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비슷비슷하게 가면서 결국 야권 분열 효과가 단일화 효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야 구도가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수도권 거죠. 지역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보 간 단일화 또는 이제 유권자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쪽으로 쏠림이 일부는 있을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각 당의 전략공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전략공천 지역 마포갑입니다. 새누리당 안대희 29.9%, 더민주 노웅래 40.3%, 무소속 강승규 14.6%로 나타나서 더민주 노웅래 의원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정당 지지도가 40.5%인 점을 감안하면 여권표가 안대희 전 대법관과 강승규 전 의원 양쪽으로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도봉을입니다. 새누리당 김선동 42.9%, 더민주 오기형 22.4%,
국민의당 손동호 11.9%로 전략 공천에도 불구하고 더민주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의 20%포인트 가까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정을 못한 무응답 부동층도 22.8%에 달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어떻게 이 전략 공천을 한 지역들에서 이 후보들이 밀립니까? 마포갑은 여권 분열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도봉굴과 마포갑의 공통점은 전략공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전략공천은 아무래도 지역과 친밀도가 좀 떨어지는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따라서 지난 경선 효과, 경선 결과들을 놓고 보면 현직 의원이거나 또는 당협위원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많이 경선 통과를 했거든요. 이제 지자체장을 역임했던 분들도 경선을 많이 통과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역 유권자와의 아무래도 친밀도가 또 인지도가 또 뭐 지명도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앞서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지역과 좀 더 밀착돼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전략 공천된 분들 중에서 이제 주민들과 좀 감정적으로 거리가 좀 있으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서울 주요 선거구 가운데 지난 19대에 이어서 같은 후보들이 재격돌하는 그런 지역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으로 5번째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곳이 서대문 갑입니다. 네, 새누리당 이성원 전 의원 39.2%,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33.7%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 의원과 우 의원의 오차 범위 안에서 혼전을 펼치고 있지만 당선 가능성에선 이 전 의원이 41%로 우 의원보다 99.2%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5번째 경쟁이고요. 결승전입니다. 네, 2승 2패. 현재까지 2승 2패입니다. 뭐 네. 결승전이 좀 미뤄질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서대문 지역은 또 다른 서울 선거구와 비슷하게 전체적인 판세와 같이 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일부 후보가 뭐 앞서고 있는 결과가 있지만은 이 결과를 끝까지 장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 이제 수도권 전체 또는 서울 전체의 승부의 추가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재격돌 지역이죠. 이번에는 서울 영등포 갑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 을은 새누리당 권영세 전 주중대사 38.4%, 현역인 더민주 신경민 의원 28.2%로 권 전 대사가 10.2%포인트 앞섰습니다. 영등포 갑에선 새누리당 박성규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민주 김영주 의원과 오차범위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직 뭐 조금 벌어진 지역도 있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저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1승 1패를 했거나 또는 지역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한 후보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서울 전체의 판세와 같이 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는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각 선거구당 성인 남녀 500명씩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나흘 동안 조사했으며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조사 결과는 K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인공지능 로봇과 연애, 사랑이 가능하다면 장점을 한번 들어보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남성들은 로봇은 내게 요구하는 게 없다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네, 반면에 여성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는 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네요. 네, 남녀가 이렇게 인식 차이가 크다는 걸 새삼 느끼지 않습니까?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